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발견, 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성동, 광진, 동대문 등 사전 신청한 10개 자치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찾아 가정별로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6일 대전 주민자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대전 지역 79개 동에서 마을 활동가, 주민자치위원, 통장, 동장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국, 시정 현안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인천에서 에너지 업사이클링 사업이 최초로 추진됩니다. 에너지 업사이클링 사업은 석유화학 공장의 열원을 활용해 냉난방용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SK 인천석유화학, 인천종합에너지, 청라에너지가 지역 냉난방 열원 공급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8만 기가칼로리의 열원이 공급되고 약 2만 7천 톤의 LNG 또는 5만 6천 톤의 유연탄 등 에너지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제작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제로셔틀은 차세대 융합기술원이 3년간 연구 끝에 만든 국내 첫 자율주행차로 일반 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말까지 5.5km 구간을 시범 운행하고 시범 운행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연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민선 7기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 명찰 폐용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달아야 한다는 의견과 이름표를 달고 일한다고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공무원 명찰 폐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실제 시행에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은 이달부터 군청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명찰을 달고 근무합니다. 민원인을 마주할 일이 드문 부서나 거부감을 갖는 직원들의 불만도 일부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전환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 소리는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자체에서. 물론 저희도 몇 번 나왔었고 나를 더 공무원이니까 당당하게 내 보이고 내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주민 만족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7기에 추진할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 사업을 5대 분야 130개로 확정했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 사업은 사업성 평가와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공약 사업에 약 18조 3,9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공약 사업 연차별 세부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공약 사업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중장년층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은 젊은 구직자를 선호하는 데다가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취업 현장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년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전북 전주시 화산체육관입니다. 연령 제한 안 써놓잖아요. 연령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나이가 지금 58세인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안 된다고. 전화 걸어가지고 나이 제한이 있냐고 먼저 물어봐야 돼. 시원하게 얘다가 나이 제한이 있다 그러면 끝이니까 미리 나이 제한이 있냐 없냐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고 상담을 하는 거고.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중장년 일자리 확충안을 발표하고 고용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들은 중장년층 내에서도 젊은 구직자를 선호하고 있어 55세 이상 구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지적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석을 앞두고 예초기로 벌초 작업을 할 때는 보호 장비를 철저히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예초기 사고는 총 572건으로 예초기 사용이 많아지는 9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예초기 칼날에 보호덮개를 장착하고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도 착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주시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전주시 3개 학교에서 학교 놀이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학교 놀이환경 개선 사업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 자신들만의 놀이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활동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정착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의 당위성을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서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역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역 설명회는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안내와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지식 교육, 양육비 이행 지원 사례를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8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균형발전 박람회에서는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합니다. 또 지역 혁신 활동가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세종시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생후 12세 어린이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만 진행됐습니다. 이강산 세종시 보건소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는 겨울 전에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산림을 주제로 경북 발전 연구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미래 산림 정책을 발굴하고 산림의 가치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임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산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공동체 전문가와 활동가 16명을 충청북도 지역 공동체 컨설턴트로 위촉했습니다. 충북은 지역 공동체 컨설턴트, 충북 지역 공무원과 함께 충북 지역 공동체 정책 방향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공동체 전문가들은 충북 내 각 시군에 배치돼 맞춤 지역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